일본은 첨단 전투기 F-35 105대를 미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 내에 F-35를 총 147대 체제 F-35A 105대, F-35B 42대로 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F-35 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걷어차버린 일입니다. 우리 공군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첨단 전투기 전력은 일본 201대, 중국 112대, 한국 60대로 일본이 중국에 비해 2배, 우리나라에 비해선 3배가량 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일본의 미소를 지워버릴 만한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한 인터넷 언론에 타카시 15분 전멸설이란 제목의 칼럼이 기고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전시 상황에서 15분 만에 전멸된다는 내용입니다. 항공자위대의 많은 항공기지에는 2개 비행대에 약 40대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지만 업체 없는 기지는 몇 발이 폭탄화 있으면 전투기기를 거의 멸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체는 쉽게 말해 전투기용 방공호를 의미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제의 경우 강철문을 가지며 내부에 한 대에서 2대의 전투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명 강화 횡거 또는 벙커라고도 부르는데 목적은 비행장 공격에서 폭탄이나 미사일 전투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배치한 항공기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설로 꼽합니다. 그런데 일본 항공기지들에는 이러한 업체가 대부분 없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체의 존재가 전쟁의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조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위대는 출범 이후 만성적으로 업체가 부족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업체가 없는 경우 전투기는 활주로 또는 경납고에서 운용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라더라도 주기장에 있는 동안은 단순한 탄소와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수류탄 정도의 폭발물로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공 무기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221kg 폭탄의 반경이 약 300m인데 이 한 발의 폭탄만 있으면 직격하지 않아도 경납고 내에 있는 모든 기회를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독소전에서 독일 공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하루 만에 소련 공군기 2000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군이 필리핀 항공 전력을 거의 하루에 사실상 리멸에 몰아넣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하루 만에 이집트 공군기 450대를 지상 격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항공기가 당연한 존재가 된 20세기 이후 비행장의 기습 공격은 대규모 전쟁에서 거의 반드시 행해지는 전략이며 게다가 그것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수천억엔 수조엔의 전투기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시나리오는 2020년 현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주변국에서도 북한과 중국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 공군과 대만 공군, 주한 미 공군 전투기는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완전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단 3개 비행대에서만 업체가 확보된 상태인데 이마저도 타국에서 운용하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한국의 현문합발의 시작도 전에 일본의 전투기들이 초토화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하나 일본의 육상 전력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기사가 일본 동양 경제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열도가 40도가 넘는 맹렬한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가 끼고 있는 장갑 차량에는 불가사의한 현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로 일본 고유의 환경, 운용에 적합한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일본 고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MBC 정찰차 경장갑, 통장갑 기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위대 대부분의 국산 장갑차에는 승무원용 에어컨이 장착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중국 등의 장갑 차량조차 에어컨이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으면 승무원은 현저하게 체력,
기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근성으로만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MBC 무기에 대해 대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MBC 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MBC 시스템을 작동시킬 경우 해치를 닫고 차체를 밀봉하고 가압하여 바깥 공기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말 그대로 찜통 속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화학방호차 승무원은 그때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철은 최대로도 30분 정도 밖에 활동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한 핵심 인사로부터 에어컨을 장비하는 외제 차량을 들여오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이 오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방위 관료는 가로폭이 2.5m 이상인 차량은 도로법의 정당의 정령의 규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매체가 국토교통청이 취재한 결과 도로법의 규제에는 예외가 있어 폭이 2.5m 이상인 차량이라도 국토교통청의 허가를 받으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위 관료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외국 제품을 배제하기 위한 궤변이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2016년 도입된 16식 기동전 투자는 전폭이 3 가까이 되지만 문제없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법이 개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을 봉쇄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육상자위대의 화학과 이외에도 보통과 등의 인력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장착되지 않은 96식 장갑차, 82식 지휘통신차, 87식 정찰 경계차 등이 여름철의 환경 하에서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신형 10식 전차에서도 승무용 에어컨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연구본부, 현장비청도 육상망료관부도 이를 요구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상자위대는 기존의 장갑 차량에 대해서 에어컨을 포함한 개수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달수가 적고 조달한다 해도 30년 정도 걸리고 조달 단가가 타국의 수배가 되는 것과 관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들을 개수할 예산이 없으며 또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의식이 낮고 조달 자체가 목적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육상자위대는 제외 일본인 구출 명목으로 호주제의 대형 4X4 지뢰 장갑차 부시마스터를 2013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차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차 내에는 냉수의 음료수 탱크를 장비하는 등 열사병 대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산 장비가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에 적합한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육상자위대의 장갑 차량에 대한 사상이 소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이 일본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덱스에서 첫 선을 보이며 이미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크스와 함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량 40톤급의 승무원 3명, 보병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 60km/h에 항속거리는 500km나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 우리 군에서 검증된 주력 장갑차인 K-21 보병 장갑차의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의 기능까지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차체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아이언 비전 고글을 쓴 채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도 있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구현된 적이 거의 없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렇게 레드백은 공격과 방어를 골고루 충족할 기술력의 집합체인데 그 중에서 특히 방어 능력 면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전자들은 단거리 공격을 위한 무기이다 보니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레드백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파워팩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 새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어 기동성과 효율성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특히 내부의 에어컨이 정말 시원하며 승차감도 부드럽고 시트 간격도 넓고 덩치 큰 사람들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할 만하겠네요. 일본은 호주에서 장갑차를 수입하고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를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한국 무기 사고 싶으면 제일 끝에 줄 서길 바랍니다.